자, 오늘은 유튜브에 있는 얘기 중에 어떤 것이 믿을 만한 얘기인가, 어떤 것은 믿지 말고 건너뛰어야 될 건가, 이 사실성을 판단하는, 특히 의학적인 거에 관련돼서 그런 기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를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할까요?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말 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그런 새로 올라오는 것들도 좀 보고, 또 제 채널에 가보시면 옛날 얘기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한번 쭉 동영상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왜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치과 의사들은 왜 하고 있을까요? 뭐 다 각자 목적이 다르겠죠. 근데 대다수의 큰 목적은 유튜브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돈 벌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광고를 붙이거나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냥 좀 안타까워서 해요. 이런 얘기들만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강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의실에 기껏 모아봐야 100명, 적을 땐 20명.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 몇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교육적 목적으로 되게 좋겠구나. 근데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5만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치과 의사인데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심지어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워터픽이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간 칫솔을 쓰면 잇몸이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의료 쪽에는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얘기가 과연 믿을 만한 얘기인가, 내가 우리 환자한테도 내 환자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거에 관련된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선배 병원에 가봤더니 이걸 막 하고 있는데 환자가 낫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우리 병원에 가서 해보려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환자가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된 사실이야 라는 것만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해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논문으로 알아보고, 실험실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연구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시행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사실은 연구기관이긴 합니다. 가장 바닥에 믿을 수 없는, 제일 바닥에 있는 것들, 이게 뭐냐 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경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거랍니다. 내가 치과 의사인데 내 얘기를 믿어, 이게 가장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치과 의사로서 30년 살아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가장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 입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요. 그게 가장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요. 뭘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거요. 이 근거 얘기는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다더라. 이게 제일 바닥 중에 하나입니다. 쥐에다 실험했더니 이를 새로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쥐에다가 등에다가 치아세포를 넣었더니 이빨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빨에 새로 만드는 게 혁명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바닥이에요. 개인적인 경험, 전문가의 의견, 동물 실험이요. 그 다음번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번에가 임상증례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써서 이렇게 나았어. 이 환자가 10명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10명이 나았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 획기적이지 않니?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안 될 수도 있겠네, 이거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환자를 치료해서 이렇게 나았다, 심지어는 뭐 그런 게 있죠. 턱관절을 치료해서 삐뚤어진 다리가 바로 접혔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A는 B다라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턱이 너무 아픈데 이걸 고치고 났더니 두통이 났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증례일 뿐입니다. 연관관계를 찾아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지, 그 시작점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사기에 가까운 거죠. 가장 신뢰도 낮은 걸 가지고 나와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연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환자고 이 사람은 아닌 사람, 대조군 연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관찰하는 뭐 코호트 연구라든가,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들의 신뢰성들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실험과 논문에 관련돼서는 잠깐 드러내고,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걸 보통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얘기하는 체계적인 고찰입니다.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위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얘기는 신뢰성이 있다. 왜요? 그동안에 그 수많은 연구들이 근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게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시스테마틱 리뷰나 그 뭐라고 그러죠? 체계적 고찰이나 메타 분석, 그죠?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메디컬 의료 쪽에 있어요. 그게 보통 코크란 리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논문은 신뢰도가 얼마나 있어. 이건 많아.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걸 우리가 쫙 분석을 해보니까 근거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그 코크란 리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 속의 얘기들은 전부 다 그 맨 끝에 부분에 분석을 거친 얘기들을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불소가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수십 년의 연구를 살펴봤더니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왜 도대체 1500이냐? 이건 무슨 근거냐?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수많은 불소 농도의 연구들을 파악해보니까 1000ppm과 1500ppm은 불소에 의한 충치 예방 효과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이면 좋겠다. 그런데 1500을 넘어가서 1600, 1800, 2000, 2500 막 농도가 높아졌는데 불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1500ppm과 충치 예방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것이 메타 분석의 결과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농도를 쓰지 말고 1500ppm 정도를 쓰는 게 적절하겠다. 이게 입증된, 확증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요, 칫솔질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전 세계 치주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치주 학회에서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모든 치과 의사는, 치주과 전문의는, 잇몸 치료하는 사람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다 그동안의 논문을 분석해서 신뢰도를 평가했다. 그 중에 1번으로 뭐가 나오냐? 모든 치주 치료의 첫 번째는 스케일링, 잇몸 치료, 치은소파술, 치근활택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환자의 동기 유발을 통해서 환자가 스스로 칫솔질을 통해서 자기 잇몸염증을 가라앉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1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안에 구강유산균의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권하지 않는다. 치간칫솔이 치주보다 나으냐? 치간칫솔이 신뢰도가 높다. 이런 논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게 의료 상식을 일반인한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워터픽이 효과가 있어. 실제로 워터픽은 염증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물을 계속 뿌리니까 있겠죠. 하지만 세균막을 흐트러뜨리거나 세균막을 씻어내는 효능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니까 이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은 가운 입으신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논문을 같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 공부한 사람이 그 얘기를 잘 정리하고 편하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은 참 치과 유튜브에 안 어울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코호트 연구라든가 시스테마틱 리뷰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개 개인 의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쓴 얘기, 누군가의 경험담이 아닌 그동안의 수많은 선학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진 그 근거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그게 신뢰성 있는 의료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방송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